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오늘이 이제 정확히는 청약 4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증시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봐왔던 포인트 몇 가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왜 지금 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이 로봇 관련주가 오늘 뜰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자,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200일선에 딱 걸려서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 2500선이 여기거든요. 코스피 지수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든 간에 뭔가 이제 저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엄청 많이 걸어놨겠죠. 2500선이 뚫리고 몇 포인트 더 내려가면은 이때 과대낙폭 위주로 매수를 해라. 혹은 선물 위주로 매수를 해라. 뭔가 프로그램으로 걸어놨을 거예요. 증권사들에서. 그래서 그 매수세가 쫙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그게 어디서 볼 수가 있었냐면은 이게 뇌피셜이 아닌 게 여기 보면은 선물 시장 제가 이거 띄워놓은 거거든요. 개인은 엄청나게 팔았고요. 오늘 손절 나간 거겠죠 아마. 금융투자 여기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신한금융투자 뭐 이런 그 투자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선물 매매가 여기에요. 보이죠? 7천억 원, 7천억입니다. 저거 7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이게 지수입니다. 좀 더 늘려드릴게요. 제가 보기 쉽게. 요거 지수거든요. 장 초반에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갭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갭이 9월 달 들어서 4포인트거든요. 선물 시장 갭이. 가장 컸어요, 갭이. 예.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크게 더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말아 주었다. 근데 시간대가 여기 있잖아요. 10시 20분 때. 이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왜 이때 반등이 딱 나왔고 그랬냐면은 일단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지게 받쳐줬던 거는 금융투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로 돌아선 세대가 여기에요. 여기 외국인 지금 1조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더 찍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1조 조금 밑에 언저리였는데 벌써 이제 올라왔어요. 보면은 천원이죠 단위가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천억이네요. 천억 정도. 여기 1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매도세가 1조였어요. 1조. 1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장 막판쯤에 만약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장은 계속 밀렸죠. 하루 종일 밀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쭉쭉쭉쭉 밀렸는데 이게 오늘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9시 20분까지 여태 멈춰 있었거든요. 그냥 매도세가. 외국인들은 없었어요. 거래가. 한 400억 정도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1000억 정도 됐는데 어제 10분의 1 수준인 거죠, 지금. 근데 이 친구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계기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홍콩 항생지수. 얘네가 10시 15분부터 이제 풀이장이 시작이 되고 10시 30분에 본장이 땅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세가 쭉쭉쭉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콩 항생지수를 왜 보냐면은 저기에 TSMC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겠죠. 홍콩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면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겠다. 뭐 이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쭉쭉 들어와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살아나게 되면은 가장 최근의 일정에 이슈가 될 만한 것부터 찾아보는 게 사람이죠. 테마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두산인 거예요. 두산이 지금 왜 가장 반등장에서 가장 이제 힘을 많이 받고 멀리 갈 것 같냐면은 요거입니다. 뉴스. 어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공모가. 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장 마감했을 때 당시에 한 1조 조금 넘게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에는 3조가 넘었대요. 3조. 근데 저는 이 3조라는 키워드보다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하고 싱가포르 투자청. 보통 이제 국부 펀드거든요, 저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펀드 자금들. 근데 저게 들어왔다는 게 보통 이제 두 개의 국가 펀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전망이 좋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 로봇 기업에서 짱이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저걸로 투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야 상장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그냥 다 덤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은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거 청약하는 거잖아요. 청약. 어떠한 일정 수량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배정된 그 수량을. 근데 이제 더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하면 돼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습니다라고 확약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선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언제 정도냐?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진짜 장기로 보는 애들이고 그 이상은 거의 못 봤어요.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정도 이제 봅니다, 보통. 근데 이게 기관의 물량, 지금 기관이 1920개가 참여를 했다잖아요. 1920개 참여한 기간 중에서 딱 반절 정도가 이 의무 보유 확약을 최소 한 달 이상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흥행은 됐어요. 흥행은 보증 수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거냐는 이 나머지 반절한테 남아있던 거죠. 기관이 땅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이제 두산 VI 걸리고 시작할 겁니다. 2분 30초 동안 멈춰요. 그럼 9시 2분 동안 어떻게 움직이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 지금 상황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지금 살짝 간보고 있는 상태다. 근데 계속해서 매수세로 들어와 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아요.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항생 증시가 계속 반등한다는 게 확실한 지금 반등장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더 빠질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러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그러니까 IPO 공모를 통해 가지고 상장하는 종목들이요 상한가 제도가 옛날과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공모가가 200%, 딱 그 공모가가 딱 정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0% 그러니까 2배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4배로. 근데 이게 언제 개선이 됐냐면은 6월 26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동안 뭐 필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마녀공장 뭐 그다음에 CQ센 뭐 이런 애들 쟁쟁한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400% 이게 따따상 그러니까 따블따블 상한가 이거 다 실패했는데 이거를 가능을 할 거냐? 첫 번째 이제 가능한 종목이 나오느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기 때문인데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언제 올 거냐? 1월 5일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그럼 10월달 이때죠? 목요일이죠? 우리가 연휴가 이때 끝나요. 하루 이때 눈치 보고 요때 이제 피날레를 쏘는 거죠. 이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두산 본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주말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다가오잖아요. 그때 동안 뭔가 이슈 생기면은 시세 변동이 확 있을 건데 그게 본주 두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두산 로보틱스가 흥행할지 안 할지 살짝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본주랑 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제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청약하신 분들 성공 투자하세요.